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는 중학교에 들어간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일단 초등학교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교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교복을 맞추러 가는데, 교복이 공짜더군요. 근데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동복 하나 더, 하복 하나 더, 와이셔츠 하나 더, 바지 하나 더, 리본 하나 더, 넥타이 하나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저기를 입는 거예요. 후드티를 입더라고요. 후드티 하나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금방 20몇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공짜일까 싶어요. 그냥 저는 공짜 안 주더라도 어차피 그 돈 들어가는 건데 조금 그러니까 교복도 질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자율적으로 제가 이거 사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하면 좋겠는데 교복이 그렇게 썩 질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20몇만 원 주고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20몇만 원 더 주고 샀다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질 좋은 걸 오래 살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적이 없어서 무료라는 거 물론 무료 좋죠. 근데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무료일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아무리 교육을 그러니까 교복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교를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반편성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반편성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봤는데 이번부터인지 저희 아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저 관심이 가져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반편성 고사를 보지 않고 인적성 검사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본다고 교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 평준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뇌가 다르거든요. 사람의 구조가 달라요. 같은 걸 이야기를 해도 제가 다시 또 얘기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AI에 관해서 이지성의 에이트를 읽었는데 저는 이 AI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상을 만들려면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전혀 다르게 AI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딥러닝 이런 것들의 싱글레리티 이런 것들에 이렇게 딥러닝을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AI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를 다시 돌아와서 중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평택 지역에 평준화를 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평준화에 대한 세미나 이렇게 공청회 이런 걸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육이 어떻게 평준화가 될 수 있느냐. 기본적인 모든 인간들이 다 한 뱃속에 태어난 모든 형제들도 같은 사람이었고 성향 자체도 하나하나 같은 뱃속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전혀 다른 개성들의 아이들과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뇌구조를 가진 비슷한 가진 아이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다면은 그 다른 구조에 인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공부를 조금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다른 부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끼리 모아서 서로의 각자의 창의력 같은 거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이런
학제를 마련해서 AI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같이 공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 분위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학제가 정착이 되었던 거겠죠. 시험을 제가 그래서 그 장학사님이 그 공청회에서 말씀하셨기를 아이들이 무슨 뭐 고등청 그 평택에 있는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뭐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 싫어한다. 뭐 시험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가 학교라는 울타리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죠.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사회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진짜 사회란 정글이에요. 너도 고기, 나도 고기, 너도 조임치는승, 나도 육식동물, 너도 육식동물. 잡혀먹을 수 있다는 거죠. 보호해줄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경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그런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그 성적에 대한 그런 분들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면 회사 다 지금 이거 보시는 영상 어머님들도 아니 아버님들도 다 경쟁을 하고 살잖아요. 경쟁과 도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가리킬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싫다고 한다고 시험을 안 본다? 그럼 이런 학력이 어떻게 될까요? 학력이 계속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AI는 기본적인 지식 기반 사회인데 지식이 기반되지 않은 이런 학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싸워야 되는 이런 세상인데 사회인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너무 심히 걱정이 돼요.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서 정말 그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헤드스타트라고 하죠. 그렇게 그 출발선을 같이 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 못 사는 아이들과 가정이 조금 불우한 아이들과 조금 이렇게 앞에 스타트 같이 공부하는 그 기준선을 맞춘다고 해서 헤드스타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해줘서 빌 클린턴이 했던 게 이게 5년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막 서비스를 해줘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안에 그걸 못하면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을 만큼 어떠한 그 경쟁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정말 그렇게 너무 경쟁해서도 약간 도태되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 빌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 했던 그런 프로그램처럼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가 맨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5년 안에 그 사람이 자립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해줘서 그 못하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이것처럼 도태되고 뭐 그걸 부침 현상이라고 해요.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와 경제사회의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근간인데 이런 근간을 배워야 되는 학교이거든요. 최소한의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한다,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시험을 없앤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살은 그렇게 해서 자살이 되는 게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갖는 그 기대감,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살을 유도하는 거죠. 이 아이는 잘 몰라요. 그리고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은 그게 끝이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동학 쪽에서 보는 심리적 교육 보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낙담을 하고 부모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살고 싶어도 부모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고 공부를 못하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회에서 또 경쟁을 부추기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부모 앞에서 부모들이 더 경쟁을 더 부추기는 거죠. 우리 아이는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더욱 그 시험에 내몰리게 되고 이러한 걸 통해서 자살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경쟁에서 1등 했을 때와 1등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좀 도태됐을 때 태아는 부모의 내 자식에 대한 태도
자식이 그렇게 시험을 못 보고 왔을 때 부모에 대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사회는 경쟁이 있는 사회고 공정한 경쟁 속에 공정한 기회 속에 또 다른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산업이 기반이 되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시험을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그리고 평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건 전혀 없다고 봐요. 좀 많은 얘기를 했죠. 일단은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없다는 건 아이들한테 경쟁력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저는 고교 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아이들이 자살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왜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